네, 10주차에서는 청소년과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중독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주변에 아니면은 때로는 이제 경미하긴 하지만은 자신이 스마트폰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의 개념은 2011년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먼저 사용된 개념인데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뭔가 금단 현상이라든지 내성을 지니고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 강희양 선생님과 박창호 선생님께서 스마트폰의 과도한 몰입으로 인해서 뭔가 정서가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상 반응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로까지 됐다 한다면 이건 스마트폰 중독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좀 더 심층적으로 병리적인 관점에서는 정신적인 중독으로 이 스마트폰 중독을 보고 과도하게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운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정서적인 긴장감을 느끼는 상태로 이 스마트폰 중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013년도 김병렬 선생님께서는 스마트폰의 이런 다양한 기능에 대한 지나친 사용 또는 스마트폰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서 개인이 인간이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 스마트폰은 특히나 의존성이 높아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못할 경우 심각한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공간에서의 이 뭔가 대인관계에 심취돼서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말고 뭔가 가상 공간에서 채팅이라든지 이러한 인간관계 형성을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끼면서 추구하게 되는 상태를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이런 스마트폰 중독 개념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마트폰 중독은 현재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죠. 특히 이제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눈 건강, 이런 그 어깨, 허리 이런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폰을 결제하고 사용 지나치게 하는 요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금단 현상, 강박 증상 같은 이런 정신병리적인 문제까지 이게 심각하죠. 또는 이 스마트폰에 빠지다 보니까 일상생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은 이제 학업, 부적응, 그 다음에 언어 파괴의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 중독은 특히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지나친 금단 현상, 불안, 집착,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경험을 보이고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초조해서 불안해서 심박동수가 급해진다든지 또는 우울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과도하게 사용했었을 경우에 잠을 자더라도 스마트폰이 돌아가는 수면 장애, 불안, 우울, 적응 장애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청소년 시기에는 새로운 매체인 스마트폰에 쉽게 노출되고 이 몰입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거 외에도 다양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특히나 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게임 중독 뗄래야 뗄 수 없죠. 현실과 뭔가 가상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폭력성이 지나치거나 그쵸? 뭔가 이게 중독성이 강한 이런 게임 매체에 몰입된 친구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그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유의를 현실 속에서도 즐기려는 상황까지 나타나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중독은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관심이 게임에만 쏠리게 해서 가정, 학교 생활에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죠. 자, 이런 게임 중독의 개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게임 중독은 현실과 가상 공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유의를 현실 속에서 즐기려는 상황의 네, 상태까지 가는 우리는 게임 중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게임 중독은 마찬가지로 네, 이런 게임의 현 상황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현실을 지각하지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죠. 자, 그 다음 인터넷 중독의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자,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는 정신의학적으로 중독은 원래 약물 중독의 개념이 출발하였지만 이 약물 중독은 특정 약물에 대해서 내성, 금단 증상이라는 생리적인 의존성에 강한 경우를 말한다면 특정 약물에 중독되면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복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죠. 이게 바로 내성이고요. 자, 약물의 이런 체내 농도가 줄어들면 다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식은땀이 나는 등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인 증상을 초래하는데 이게 바로 금단 현상이죠. 그래서 교육에는 인터넷 중독 역시도 약물 중독처럼 이러한 내성과 금단 현상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물 복용과는 무관하게 특정 행동에 대해서 내성, 금단 현상을 네, 나타내는 사례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운동 중독, TV 중독, 그다음에 충동적인 도박, 그쵸? 그다음에 비디오 게임 중독, 컴퓨터 중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사례들에 따르면 행동 중독 또는 과정 중독으로 지칭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약물 중독에서만 국한됐던 중독 개념이 굉장히 행동 네, 중독으로 일반화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자, 교육의 약물 중독과 행동 중독은 내성과 금단의 측면에서 네, 같은 맥락이지만 좀 차이점도 존재를 합니다. 자, 약물 중독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네, 마약이라든지 알코올, 카페인 등 접촉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차단하면 원천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자, 그다음에 이 약물 중독의 중독자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독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동 중독인 자,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해서 운동, 쇼핑, 섹스, TV 시청 등 특정 행동에 대한 중독은 일상생활이나 생존에 불가결한 행동이기 때문에 강제로 차단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서 배웠던 약물 중독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그 약물 중독보다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약물 중독에 대해서 네, 중독자들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인 자각 증상이 행동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게 네,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런 행동 중독의 한 형태로 인터넷 중독이 최근에 학술적인 관심으로 부각된 것은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고 미국 뉴욕의 정신과 전문의인 네, 콜버그 네, 라는 사람이 인터넷 중독 장애로 이 표현을 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이제 심각성을 이때부터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병리적인,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네, 이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의 이제 피츠버그 대학의 네, 그쵸. 이 사람은 인터넷 중독을 중독성 물질이 없는 네, 충동 조절 장애로 정의하면서 인터넷 강박증, 중독증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골드버그랑 영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인터넷 중독이 하나의 독립된 연구 주제로 이때부터 막 이슈가 돼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이 경험적인 연구, 임상적인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약물 중독과는 달리 행동 중독은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 뚜렷한 신체상의 변화나 증상을 초반이나 중기에는 수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중독자들의 심리적인 특성, 인터넷 이용 형태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성과에 기초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어떠한 중독자다라고 밝혀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만증, 굉장히 이제 네, 중증에 다다랐을 때 네, 타인에 의해서도 구분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중독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 중독을 측정하는 척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 학자 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둔 인터넷 중독 척도도 있고, 그쵸? 골든버그가 만들어둔 인터넷 중독 장애 척도, 그 이후에 이제 통신 중독자 기준 척도,
그 다음에 컴퓨터 중독 속도 등이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과연 그러면 이런 인터넷 중독의 요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터넷 자체의 특성입니다. 자, 인터넷 환경이 제공되는 익명성이 이 중독을 유발, 촉진한다. 인터넷은 이용자들 간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통을 하는 느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터넷의 무한한 개방성,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자료도 노출들이 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장 특성이 있습니다. 자, 특히 우울증 환자들이 이 중독에 빠지기 쉽고요. 충동성,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 인터넷 중독이 되기 쉽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도에 조사를 해본 결과 스마트폰 보급률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2021년도 기준이라 친다면은 더 많이 보급화되고 스마트폰이 없는 초등학생이 없을 정도죠. 중고등학생은 거의 지금은 100% 가까이 넘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4년 방송 매체 이용 행태를 보시면 TV는 거의 94.4%, 지금은 거의 이제 99% 이제 보편적인 매체로 보고 스마트폰 보유율도 2014년도에 76.9%라면 지금은 90%를 넘는 수준이겠죠. 자, 이렇게, 자,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 하루 평균 1시간 17분 정도 이용하는데 그 수치는 지금 최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 높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10명 중에 4명은 TV나 스마트폰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매체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그 수치가 더 높을 것이고요. 자, 어쨌든 TV의 중요도는 낮아지는 반면 스마트폰의 중요도는 더 높아지고 현재는 그 상승률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자, 그거 외에도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보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는 응답자가 77.4%, 지금은 제 예상으로는 90%가 넘을 거고요. 잠자리 들기 전 깨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50%가 넘습니다. 지금은 70%가 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거나 찾지 못하거나 한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구, 가족 등 지인과 있을 때도 커피숍에서 많이 보시죠. 햄버거 집에서도. 친구는 앞에 있는데 자기 스마트폰만 가서 계속 한다라는 거. 스마트폰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다하게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것들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현재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이런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작년에 비해서 그쵸? 매년 11.8%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마 20, 3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PC를 사용하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 또한 14%에서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TV나 매체보다는 스마트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이런 인터넷 중독의 실태 또한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청소년 11.7%, 유아 아동도 6.4%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서 28.4% 청소년들의 경우 고위험군 인터넷 중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언제든지 잠자리까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제 휴대성을 동반해서 이러한 이용자들로 인해서 인터넷 중독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금까지 계속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거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이런 중독의 지도와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가지 차원에서부터 대응이 필요한데요. 보시면, 개인 가정 차원에서의 지도, 그 다음에 사회 정책적인 차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모가 함께
성인과 지속적인 관심, 철저한 지도가 같이 병행되어야지만 네, 이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우셨던 이제 영이라는 학자가 만들었던 인지행동 치료 방법 또한 그 병행되어야 될 방법이고요. 자, 다시 말해서 이런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요법으로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중독을 벗어나는 데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네, 실제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이 그 책에서 제시했었던 인터넷 중독 인지행동 치료의 내용은 첫째, 인터넷 때문에 현재 자신이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파악합니다. 이제 각성시킨다는 거죠. 둘째, 자신의 인터넷 이용 형태를 중심으로 한 생활 일지를 작성합니다. 셋째,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네, 활동해 보도록 합니다. 넷째, 정서적인 원인을 좀 찾습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대처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영이 제시한 온라인상의 이제 시간 관리 기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더 재미있는 다른 일을 찾아라. 특히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개발해 둔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함께 뭔가 취미를 해라. 그 다음에 네, 인터넷에 몰두하는 방식을 바꿔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접촉 시간대를 밤에서 낮으로 바꾸는 등 정반대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외부의 장애물들을 이용해라. 등교 시간 1시간 앞두고 인터넷 접속을 네, 하게 하는 등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인터넷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어쨌든 인터넷 이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해라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회 정책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현실에 적합한 청소년, 네, 용 인터넷 중독 속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네,에 맞게끔.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 상담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그런 기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인터넷 중독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인터넷에 과잉 몰입하는 청소년들에게 네, 이 그 열악한 환경을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그 청소년 문화, 여가 환경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네,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